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웨이대 한국어학부 교수 진정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결정하시고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어학부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그리고 아세아 사회 이해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저와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2학기에 우리 학부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학부 교수 이민우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게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셨을 텐데요. 아마 직장일도 해야 되고 혹은 다른 일들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우리 강의실에서 함께 만나서 다시 함께 공부를 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어학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할 한국어학부 교수 노채환입니다.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또 강의실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자주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새로 들어오신 우리 학우님 여러분들 모두 저마다 원하시는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 다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2020학년도 2학기 우리 학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학부의 2020년 2학기 새롭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한국어학부 송은정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선택, 결정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예비 한국어 교환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같은 꿈을 가지신 여러 동료들과 학우분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 꿈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과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는 따뜻한 정을 많이 느끼시는 한 학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2020학년도 2학기에 신편입하신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학부의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여러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축하 인사와 함께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입학을 저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앞서서 축하 영상에서 말씀하신 한국학부의
교수님들과 함께, 그리고 뭐 출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할 교수님들이 여러 분 더 계시는데요. 수강 신청하시면서 아마 맛보기 화면으로도 인사를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하시는 튜터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의 조교님들, 이렇게 다 함께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 한국어 학부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밴드나 여러 가지 소통 채널로 저희가 전달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시고 학교 생활을 하신다면 졸업까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한국어 학부에서 수강과 또 이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한국어 학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 차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학부 사람들 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동아리 소개, 세 번째는 도우미, 네 번째는 교육과정,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섯 번째 졸업제도, 여섯 번째 자격증 수료증, 일곱 번째 학교생활 안내, 여덟 번째 온라인 대학, 대학생의 슬기로운 대학생활 지침, 아홉 번째 대학생의 언어생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부 사람들 소개입니다. 저희 학부에는 이렇게 학생회가 있어요. 매 학기 또 매년 이렇게 학생회가 조직이 되고, 이렇게 신입학하신 여러분들도 학생회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학생회 임원은 저희가 학기마다 아마 모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밴드 공지에 우리 현재 회장님이신 지금은 서효원 회장님께서 모집을 한다는 공지를 최근에도 올리셨으니까 초대받으신 밴드에서 공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소개로 넘어갈게요. 우리 학부에는 오래전부터 뜻을 모은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징은 대부분은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도 공부하고, 또 졸업시험을 대비한 공부도 하고, 또 실습 준비를 위한 공부도 하고, 항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 확산이 되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 초대 받으셨죠? 네, 밴드에 보시면 거의 매주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공지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요즘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동아리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우미 소개. 또 그 지난 학기에 도우미 활동을 하신 분 중에서 우수 도우미가 있어서 저희가 우수 도우미에게 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과 부상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 1학기, 지금 이제 2학기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1학기에 활동한 우수 도우미 구자명 선생님이 선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수 도우미로 선발이 되셔서 저희가 활동 소감을 좀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활동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도우미는 우리 한국어 학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중에 외국인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에게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 한국어 학부 학생들 또는 타학부 학생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서로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안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그 봉사활동 결과에 따라서 학점도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 학부에서 드리는 소정의 상장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우수도우미로 이렇게 선발되신 구자명 선생님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 소감문을 이렇게 실어 놓았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한국어 학부의 교육과정 안내 첫 번째가 공통인데요. 왜 공통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한국어 학부는 이렇게 한국어 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 이렇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무엇인가 아주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두 개의 전공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한국어 학부의 대부분의 입학생 그리고 편입생들께서 아마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들어오실 텐데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 또 법무부에서 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걸 줄여서 다사전이라고도 해요. 다사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문화사회 전문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도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전공은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능력을 제고하는 걸 목표로 해서 세워진 전공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전공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분들은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은 이 한국어 전공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한국어 교육 전공은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에 있는 외국인 여러분들은 또 한국어 전공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인 분들은 한국어 전공을 할 수 없고 복수 전공도 물론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부에는 이렇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전공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두 전공 공통적으로 이렇게 학점 이수표를 좀 살펴보면 1학년 학생으로 신입학을 하신 경우에 전공이 42학점이고요. 교양이 18학점,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실 경우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죠. 36학점, 타학부에서 36학점. 그 다음에 부전공도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21학점. 자유선택이 53학점. 이래서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것이 1학년 신편입생들을 기준으로 한 학점 이수표입니다. 관련해서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보시면 이번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라는 공지가 있고, 여기에 이 내용이 학교 공지로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고, 여기에 3학년 편입생들 또는 2학년 편입생들을 위한 학점 이수표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어 학부는 조금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에서는 42학점, 전공학점 42학점은 동일한데요. 만약에 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3학점이 더 이수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교양학점은 1학년은 18학점이고 2학년, 3학년은 들어오실 때 전적대학교의 학점이 2학년은 35학점이 인정이 되고 3학년은 70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적대학교 학점이 교양학점으로 이렇게 교양학점 18학점을 포함해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3학년은 100%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고 2학년은 그 결과를 입학하신 후에 2학년 편입생들은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17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고 18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 교양학점 2학년으로 편입하신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선택학점은 1학년은 이렇게 80학점 그리고 77학점, 이 45학점 전공인 경우에는 77학점이죠. 그리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졸업학점 합계가 1학년이 140학점, 2학년 105학점, 3학년 70학점이 됩니다. 학점 이수 기준, 그래서 1학년 신입학 학생들은 140학점 이수, 2학년 편입 학생은 105학점 이수, 교양학점, 교약학점 아니고 교양학점인데요. 네, 교양학점 18학점은 전적대학 인정학점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3학년은 졸업시까지 70학점을 이수하시면 졸업학점을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 신청들 아마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수강 신청은 이미 하셨더라도 8월 31일부터 진행이 되는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일주일 동안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들으시고 내가 수강 신청을 잘못했나 싶으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학기에는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교과목은 학년 구분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신편입 학생들 모두 수강 가능하시고 기술 교과목은 그 한 과목당 300명까지만 수강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마감이 된 과목들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반 교과목 1반, 2반으로 나눠져 있는 동일한 교과목 이름인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분반 교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분반 교과목은 동일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과정 중에 한국교육전공 교육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이 기초, 심화, 응용과정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1, 2학기에 개설된 과목들이고요. 또 다문화사회 2급 전문가 수료증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현재는 이렇게 8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한국어학부의 4과목, 교양학부의 4과목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8과목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재학 중에 이렇게 다 들으시면 24학점이죠. 그런 다음에 졸업을 하시고 졸업 후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15시간 교육을 이수하신 다음에 총장 명의의 2급 전문가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학기 과목과 2학기 과목이 있고 이번 학기는 20학년도 2학기죠. 2학기에는 이러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영역입니다. 여러분, 영역. 이 영역은 1, 2, 3, 4, 5 영역.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한국어 교원이 되시려는 분들은 이 과목이 몇 영역에 속하는 과목인지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 이 과목은 작년까지는 이 과목이 영역이 없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모든 교과목들을 심사를 하는데요. 이 교과목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부에 개설된 교과목들에 대해서 이것이 교원 자격 취득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결과 합격한 교과목들을 이렇게 저희가 영역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이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여러분에게 자격을 부여할지 말지 또 개별 심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 교과목명을 보고 이 교과목들을 이수했나 안 했나를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영역이 인정되지 않은 과목은 심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심사에 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인정받은 교과목들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는 작년까지는 영역이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 교과목을 보수하고 보완해서 다시 재개발을 하였고, 재개발 컨텐츠로 국립국어원의 4영역 심사를 의뢰를 했고, 4영역 심사 결과 이번 2학기부터 수강하시는 분들은 4영역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과목을 이전에 수강하신 분들은 인정이 안 되고, 이번 학기부터 수강하신 분들은 이 과목이 4영역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번에 신편입하신 분들은 4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이수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재학생들 중에 이 과목을 이전에 이수하셨다면 그것은 영역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또 여기 보시면 영역별로 또 학기별로 이렇게 구분한 교육과정인데요. 다 동일한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들 편의에 맞추어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역에 따라서 학년별로 어떤 과목이 어느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지 이 표를 보시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때 그 순서를 보면 여기 보시면 말소리의 이해라는 1영역 과목이 있고, 여기 3영역 과목이 발음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리고 단어의 이해라는 1영역 과목이 있고,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3영역 과목이 있고, 또 문법론이라는 1영역 과목이 있고, 3영역에 또 문법교육론이 있습니다. 1영역, 2영역, 4영역은 주로 한국 어학, 또 일반 언어학, 한국 문화, 문학과 관련된 내용학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론 과목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목이고요. 이 3영역은 교육론,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을 이수하는 그런 교과목들입니다. 5영역은 실습 과목이고요. 그래서 먼저 내용을 알고 그 응용,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목을 들으신다면 순서가 좀 이수하실 때 이 순서대로 하신다면 이해가 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강의 순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뭐 최선의 방법이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이 발음교육론을 듣고 나중에 말소리의 이해를 들으시더라도 뭐 그 발음교육론을 처음 들으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말소리 이해를 들으실 때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또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목들이 이렇게 1, 3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강 교과목 선택 기준 1, 2학년으로 이제 신편입하신 분들은 1, 2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전공 과목을 우선 선택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건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 전공 과목은 한국학부의 전공 과목은 타학부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타학부를 안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좀 평이한 그런 과목들은 아마 교양이나 자유선택으로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공은 좀 여러분이 많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학년에 개설된 과목 중에 전공 과목을 우선 선택하시고, 이거를 너무 6개 과목, 뭐 5개 과목, 4개 과목 이렇게 많이 선택하시지 마시고, 처음 신편입하셨을 때는 좀 온라인 대학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시고, 적정한 비율로 전공과 교양, 자유선택 과목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학년 편입하신 분들도 1, 3학년에 개설된 과목 중에 전공 과목을 우선 선택하시는데, 전부 다 또 전공을 선택하셔서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런데 난이도가 좀 평이한 과목이 적기 때문에 이수하시는 과정에서 좀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시간을 내시기가 좀 어렵거나 수강하실 그 여건을 확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이렇게 비율을, 그러니까 전공과 자유선택의 비율을 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공 42학점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교원자격 취득 희망자는 45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데, 그 45학점 안에는 반드시 5영역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 5영역의 실습 과목은 사전에 1, 3 영역의 8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실습 사전 이수 교과목을 보시면 1번 어문규정 1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2번 가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3번 가나 중에 한 과목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4번 가나 중에 한 과목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2, 3, 4번은 1학기와 2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해서 유사 과목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은 2학기에만 개설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만 개설되는 과목과 2학기에만 개설되는 과목, 이 부분은 정규 학기, 그러니까 계절 학기에는 열릴지 안 열릴지 누구도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리는 학기, 정규 학기를 고려하셔서 사전 필수 이수 과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수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학기에 이렇게 4과목 한국어학부와 교양학부에서 개설되어 있고요. 2학기에는 이렇게 한국어학부와 교양학부에서 4과목 개설되어 있습니다. 총 8과목 재학 중에, 졸업하신 후에는 안 되고요. 재학 중에 이수를 마치시고 졸업 후에 법무부 공지에 따라서 보수교육 15시간 진행하시면 수료증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은 지금은 한국어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법무부의 지침이 개정한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어학부의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표를 보시면 한국어 숙달도,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숙달도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과목들을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숙달도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능력시험,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라는 지표로 초급은 보통 1, 2급, 중급은 3, 4급,
고급은 5, 6급, 최고급은 6급 이상의 그 숙달도를 의미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초급에 개설된 과목, 중급에 개설된 과목, 고급에 개설된 과목, 최고급에 개설된 과목이 있고요. 여기에는 한국어 관련 과목과 또 한국학, 그러니까 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사회, 한국 역사 등과 관련된 과목들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은 과목도 4과목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어 고급 과정,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 그 수료증 취득에 필요한 고급, 초급, 최고급 과목들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 수강교 과목 선택 기준을 보시면 한국어 교육 전공과 유사합니다. 1학년 입학하신 분들은 1, 2학년에 개설된 과목 중에 전공 과목 우선 선택하시고 반드시 교양학점 18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 2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1, 2학년 개설된 과목 중 전공 과목을 우선으로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또 3학년에 편입하신 분들은 1, 4학년의 개설 과목 모두를 여러분들이 수강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전공을 하고 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다. 이것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한국어 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학점을 들으시고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취득하시면 여러분도 한국어 교육 전공 복수 전공을 통해서 한국어 교원 능력 자격증을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제도 공통사항인데요. 이것도 전공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통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졸업을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학기에 초에 졸업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졸업을 신청하실 때 또 필요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족하시고 졸업 평가를 통과하셔야 하고 또 졸업 사정 심사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졸업 신청 기간은 1학기는 4월 초, 2학기는 10월 초에 공지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때 꼭 신청하시는데요. 여러분 졸업 신청하실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때 본인의 전공을 클릭을 하는 난이 있어요. 나의 전공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육 전공이면 교육 전공을 선택하셔야 되고 내가 한국어 전공이면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졸업 신청하실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청 자격은 7개 학기 이상 이수하셔야 하고 1학년 기준이죠. 직전 학기까지, 그러니까 신청 직전 학기까지 116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1학년 기준이죠. 그래서 2학년은 여기에서 35학점을 빼시고 또 3학년은 여기에서 70학점을 빼신 학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되시겠죠.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포함해서 116학점이니까요. 다음 졸업 요건을 보시면 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네, 1학년 기준이죠. 네. 교원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영역별로 4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의 평균 평점이 1.5 이상이셔야 합니다. 교원 자격증은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발급합니다. 졸업하신 분이라면 그 영역별로 이수만 하시면 지금은 평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졸업하신 분들이 국립국어원에 신청하셨을 때는 그 영역별 이수학점만 잘 갖추셨으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시기 위해서는 졸업평가를 통과하셔야 하고요. 또 8학기 이상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한국어 교육 전공 졸업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시험과 졸업 논문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를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 신청자분에 한해서 졸업 시험은 5개 영역 중 지정된 교과목 중심의 종합 시험이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지정된 교과목 이렇게 5과목이 있습니다. 졸업 논문은 대학원 진학 준비생들께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졸업 논문 관련 학부 공지를 확인 후 신청하기를 권장하는데요. 이 졸업 논문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졸업 논문에 대한 주제가 있어야 하고요. 신청 시점에, 그러니까 졸업 신청 시점에 졸업 논문으로 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졸업 논문에 목차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선행 연구를 어느 정도 읽어 보셨어야 하고, 그리고 참고 문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한 2-3개월 안에 논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 졸업 논문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 전공 졸업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 자격 시험을 선택해서 진행하고요. 어학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 과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어학 자격 시험은 교내 사이버 외대 내에서 한국어 레벨 테스트를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급 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4급 이상 성적이 있으시면 됩니다. 2년 이내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졸업 과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에세이 쓰기가 졸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격증 및 수료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격 요건인데요. 국어원에서 국어기본법에서 명시한 5개 영역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2급에 해당하는 이 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건 복수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복수 전공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추어서 복수 전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재학 중 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한 과목이 이 중에서 비어서 없어서 국립국어원 심사에서 탈락하시고 4년 동안 공부하신 내용, 그리고 4년 동안 목표하셨던 2급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 학기 한두 분은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격 요건을 고려하셔서 이수하시고, 항상 이 자격 요건을 내가 갖추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서 졸업까지 이수하시고, 졸업 후에 반드시 뜻하신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 주세요. 이 부분. 자,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총장 명의,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명의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수료증입니다. 신청 자격이 중요하죠. 신청 자격은 먼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 과정을,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의 45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 외국어 계열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셔야 하고, 졸업 평점이 여기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그 법무부가 발급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에 개설된 8개 과목 24학점을 재학 중에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재학 중 전공은 한국어 교육 전공도 되고 한국어 전공도 되고 타학부 전공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료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한국어 전공 또 수료증 과정이 있습니다. 수료증 종류는 한국어 고급 수료증,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 그리고 한국어 통번역 입문 수료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통 자격을 보시면 레벨 테스트 고급 또는 토픽 5, 6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평점 3.0 이상, 전공학점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공이라고 하면 한국어 전공을 말하겠죠. 한국어 전공 학점이 3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수료증 3가지 있었죠. 수료증별 자격을 보시면 고급 수료증은 C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하고, 비즈니스 한국어도 C학점 이상, 통번역 입문은 B학점 이상을 이 교과목에서 이수를 하셔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전공 수료증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 최소 이수학점 요건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고급과정 수료증 1, 2학기에 개설된 3, 4학년 과목들 중에 이렇게 12학점, 그러니까 4과목을 이수하시면 되고, 이수하신 과목이 C학점 이상 이렇게 학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에 4과목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을 이수하시고 4과목 모두 C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통번역 입문 수료증은 한국어 전공 고급 과목 12학점 4과목이죠. 그리고 타학부, 여기 타학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의 이 타학부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개 과목, 그러니까 한국어 학부 전공 과목 4과목, 타학부 과목 2과목, 이렇게 6개 과목을 이수하셔야, 6개, 그러니까는 한국어 전공과 타학부 6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한국어 전공 30학점, 한국어 전공 필수 학점이 12학점, 과정별 이수 과목, 이건 타학부 2과목을 말합니다. 6학점에서 48학점을 이수하시면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안내였고요. 이제 학교 행사 또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는 K-스터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특강,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특강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해서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도우미 그 수상 소감 도우미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 한국어 전공 외국인들, 또 타학부의 외국인들, 그리고 사이버외대 재학 중인 내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이렇게 한국어가 잠깐 이렇게 서툴러서, 또는 한국이 조금 낯설어서 학교 생활이 조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께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서 학기마다 신청 공지를 저희가 올려드리는데요.
그걸 잘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우미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매칭을 해드립니다. 신입생, 한국어 전공의 신입생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그 도우미 학생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내 행사나 학부 모임이 뭐 오프라인 특강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 아까 앞서서도 좀 소개해 드렸죠. 학교 등록 동아리가 이렇게 있고 학교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동아리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슨 동아리예요? 네, 공부 동아리입니다. 이 해외 봉사단은 공부에서 해외로까지 나가서 또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동아리들은 모여서 같이 시험 준비도 하고 또 교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특강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모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이외의 지역,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이셔서 공부를 하시면 지원금, 커피값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학생팀에 문의하셔서 지역 모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학부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나 해외 문화 탐방을 방학 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9년 여름까지 진행을 잘 했어요. 근데 20년에 오면서 지금은 그 전 세계의 그 감염병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 해외에 저희가 이렇게 실습을 하러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좀 예전처럼 적어지고 안정화가 되면 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저희 한국어학부에서는 꾸준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8번째 항목이네요. 온라인 대학, 대학생의 슬기로운 대학생활 지침. 네. 자, 이 부분 여러분 이번에 2차 신편입생을 위한 공지 2가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읽기를 제가 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셔서 공부하시기로 한 이 대학이 온라인 대학입니다. 저희가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가보지 않은 게 처음에는 선생님이나 선배나 먼저 가신 분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처음에 따라가면서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게 한 학기나 2학기 정도, 늦는 사람들은 3학기, 4학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졸업하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프라인, 초중고, 대학교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온라인 대학은 면대면이 아니라 비면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드릴, 그러니까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지를 학교 차원에서도 또 학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교과목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읽으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 주시면 졸업까지 무난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지가 된 내용을 살펴보시지 않은 분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공지는 대부분이 언제까지 뭘 해야 한다라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에 대한 안내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시험이나 과제 같은 게 있겠죠. 과제는 언제까지 어디로 어떻게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은 스스로 교과목 내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대학에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대학의 대학생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첫 번째는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한다.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편입생 숙지사항으로 저희는 대부분의 소통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댓글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비교원, 예비 한국어 교원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예비 한국어 교원, 또 현직 교원들도 계세요. 로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학내에서 또 다른 타 대학에서 여러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언행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뭐 온라인 댓글이나 또는 전화상에서 여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대학의 대학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하실 때는 반드시 서로 배려와 존중, 이런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은 학부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네, 홈페이지에 학교 공지사항도 있고요. 학부 홈페이지에는 학부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주 확인해 주세요. 학사 일정부터 여러분 수강하시고 시험 보시고 졸업하시고 장학금까지 모두 공지로 안내가 됩니다. 공지를 놓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서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컴퓨터 또는 이렇게 IT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용 길라잡이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은 교과목 게시판.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고, 거기 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강의 노트가 있고, 또 Q&A 게시판도 있고, 또 자유 게시판도 있고, 과제,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메뉴를 클릭하셔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거기에 교수자가 누구인지 이름, 그리고 튜터가 누구인지 이름, 또 연락처. 그 연락처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메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목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때는 첫 번째로 게시판에 Q&A 게시판에 글을 쓰세요. 두 번째, 이거 아니다, 너무 급하다 하시면 쪽지, 튜터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쪽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교과목 안에서 쪽지나 이메일, 또 Q&A 게시판에 내용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답글이 달립니다. 쪽지를 보내면 회신이 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회신이 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그 방법으로 일단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여러분 졸업하신 후에 자격증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그 이수학점 스스로 계산해서 관리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부에 전화해서 계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온라인 대학의 대학생은 본인의 학점은 본인이 관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안내를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고 학부 홈페이지 공지 상단에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강하신 과목에 체크하시면 옆에 이수표에 내가 1영역에 몇 학점 들었구나, 내가 5영역에 몇 학점 들었구나, 앞으로 몇 학점 더 이수해야겠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동 계산 엑셀표를 우리 학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았으니까요. 이 학부 공지사항에 있는 이 표를 일찌감치 다운로드 하셔서 파일에 여러분이 전공을 이수할 때마다 클릭을 해서 스스로 이수학점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사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곧 개강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개강하죠. 수강 시청 기간은 일주일 동안 있고요. 중간고사 기간, 또 수강 철회 기간. 수강 철회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내가 무슨 중간에 일이 생겨서 뭐 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벌써 F학점이다. 근데 나는 내 성적표에 F학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럼 수강 철회를 하면 그 과목의 수강은 학기 말까지 하실 수 있지만 그 성적은 여러분 성적은 이렇게 기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 철회 기간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수 과정에서 뭐 문제가 없으면 학기 말까지 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수강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말고사 기간 확인해 주시고요. 학예 집중학기, 계절학기 기간 확인해 주시고요. 2학기 강의평가 성적 조회 기간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도 성적 확인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간 끝난 이후에 1, 2주 정도 후에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성적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강의평가 하시고 성적 조회 하시고 또 성적 2의 신청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기간 동안의 2의 신청은 교과목에 뭐 교수님이나 튜터 선생님께 하실 수 있고 그 2의 신청이라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강의실에 보면 그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실수 수강 자격 심사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수강 자격가 뭐라고 했죠? 1영역, 3영역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신 후에 자격이 되면 자격 심사를 신청하시고 자격 심사에서 통과하신 분들은 한국교육실습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강 방법은 이 홈페이지에 대학생활의 컴퓨터 특강을 보시면 수강 방법,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수강을 하실 때 유의사항입니다. 그 출석이 대부분의 교과목에서는 출석이 15주차 중에 그 10주차 이상 출석을 하셔야 학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15주차 중에 5주차 이상 결석을 했다,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F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석 관련된 부분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주차 1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매주차 강의는 1주차는 1주차 월요일 0시에 열립니다. 2주차 강의는
이건 예를 들은 거죠. 이번에 8월 31일이죠. 1주차 0시에 열립니다. 그 출석 인정기간, 1주차에 대한 출석 인정기간은 2주간입니다. 2주 안에 1주차를 클릭해서 수강하시면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 지각 처리가 있고요. 3회 지각 시 결석 1회가 됩니다.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이 부여됩니다. 한국어가 모국어 화자인 한국인이 한국어 전공 과목 수강 시 시험 과제 결과 상관없이 F학점이 부여됩니다. 한국어 전공은 한국어가 외국어인 분들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에 접속 후 강의 시간 70% 이상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클릭하시고 보통 75분 이상 강의인데 75분 이상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출석이 인정되시니까요. 50분 정도 들으면 그게 70% 이상이 되면 출석으로 인정은 되지만 진도라는 또 진도율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그 강의를 출석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이나 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지금 이번 학기에 한국학부 과목은 모두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걸로 공지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모바일 수강을 하셨을 때는 출석 인정 기준이 PC로 들었을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강의 교재의 형태가 보통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록. 강의록은 교수님이 따로 올려주시는 요약본이 있고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는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강의록이나 강의 교환을 제본으로 만들어서 서점에서 팔고 있는 종이 교재입니다. 강의 노트. 그다음에 강의 교환이 있는데요. 강의 교환은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처럼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 보여주는 이런 PPT 배경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강의록이나 강의 노트나 강의 교환이나 어떤 분은 강의 노트 그러니까 종이 교재를 PPT를 종이 교재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강의록을 따로 만드셔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644-5223 해외에서는 822-6907-6703 여러분 수강하시는 컴퓨터 옆에 붙여 놓으시고 혹시 컴퓨터 시스템 접속과 관련되어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24시간 응대가 가능합니다. 또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강의 수강이나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해외 거주로 인해서 공인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 인증서 사용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예 신청은 매 학기마다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서 그 유예 신청 여기 있죠. 여기 유예 신청 클릭하셔서 사용 유예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강의 수강, 시험 응시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평가 항목 및 반영률입니다.
여러분 수강하시다 보면 중간 기말 시험도 있고 과목마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그 과목에서 공지를 잘 확인하시고 강의 계획서도 확인하시면 거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일단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한 2, 3주 전에 공지로 언제 몇 시에 어느 과목이 시험입니다 라고 공지가 올라오는데요. 피치 못할 그런 유고 사유가 발생하여서 사전에 그 시간에는 시험 보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셨을 경우에는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유고 결시원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그 교과목에 교수님, 튜터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득해서 여러분들이 유고 결시를 가능하실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보는 중간이나 시험 본 후에 제출하는 것은 유고 결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항목에 과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과목별로 출석 또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 그런 교과목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세요. 진도율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강의 계획서에서 교과목 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습 참여도도 교과목마다 학습 참여도가 평가 항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뭐 토론 퀴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강의 계획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중간 기말고사 후 확인 가능하시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 그러니까 기말고사 이후에 이의 신청 기간, 그 기간 중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성적 장학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학교 전체에서 학부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 해당 학기에 정규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 대상으로만 성적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동점일 경우에 이수학점이 많은 자, 전공 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성적 장학금은 연속 수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1학기에 성적 장학금 받으신 분은 2학기에 성적이 좋으셔도 연속 수혜가 안 되고 그 다음 학기 또 1학기에 또 성적이 좋으시면 성적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십니다. 모범 장학금은 12학점 이상 이수한 분들로 성적이 우수한 분들이 대상자이고 연속 수혜가 가능합니다.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교내에서 뭐 다문화 장학금 또는 보훈 장학금 이런 장학금을 받는 분들은 이 성적 장학금이나 모범 장학금을 중복으로 수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 학교 생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9월 5일에 제가 다시 그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9월 5일에 특강이 있을 예정인데요. 재학생, 그러니까 신편입생, 또 이미 재학하고 계시는 2학기, 3학기, 4학기 재학생들을 위해서 유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공지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 주세요. 이전에 했던 저희 그 학부장 특강이나 교수님들이 학교 생활을 위해서 강의하셨던 특강들이 이렇게 특강 다시 보기라는 페이지에 시리즈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교원 자격증 제도, 또 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전공,
또 교육과정 교과목 소개, 또 여기는 한국어 교육 실습 관련된 내용, 이렇게 교수님들마다 하나씩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해서 특강을 했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미리미리 학교 등교하시기 전에 8월 31일 개강하기 전에 미리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항목 마지막이죠. 대학생의 언어생활. 우리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네. 대학생의 언어생활.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배경의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들에게 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도 입국자들, 또 어머니들, 이주 노동자들께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또 예비 한국어 교원으로서 항상 언어 생활을 하실 때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은 독백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어학부 연락처 중요하죠? 네, 이메일로 문의사항 있을 때 보내시면 저희가 회신 드릴 수 있고요. 또 전화, 대표 전화입니다. 한국어학부. 근무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엔 전화를 못 받고요. 학교 대표 전화로 학교에 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580. 평일에는 9시까지, 토요일에는 5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헬프데스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분이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희가 소통할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비 한국어 교원으로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